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5일자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이 시진핑이 지금 1인 독재 황제로 가는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 북경 현지는 예전 전인대와 달리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 사진 촬영도 지금 제대로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 시대의 독재국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데 공산당 내부끼리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 정도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시진핑이 마오쩌둥 혹은 김일성 수준의 1인 우상화 황제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이 리커창, 2인자라고 불렸던 리커창 총대를 맺습니다. 이런 독재국가에서는 2인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용당하고 사냥 다 끝나면 팽당하는 신세인데, 이 개헌초안론, 리커창을 읽었다는 개헌초안론 보면은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른바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간다. 과학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에다가 시진핑의 개인적 사상을 집어넣었다. 점점 김일성 주체 사상처럼 지금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 헌법 3장 제79조 3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2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한마디로 3연임 이상을 할 수 있는 영구 집권 체제에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중국 공산당 당원에 있던 대로 당 중앙이 총서기,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이렇게 세 개의 이 쓰리톱 체제에서, 물론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핵심이지만은 최소한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 주석, 이거를 좀 분점을 해서 가는 체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시진핑이 다 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여 국가 영도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점 이 김일성이 주체 사상하고 지금 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인 독재를 하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을 아마도 이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철저하게 시진핑이 집권 이후에 반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주로 장점인 인맥들을 다 숙청해왔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안 남아있죠. 중국 내부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리커창 총리가 이른바 경제를 끌고 왔는데 전 리커창 이제 이번 끝나면 토사구팽 당한다고 보는데 리커창이 내세운 게 뭡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너무 공산당 기업으로만 끌고 오다 보니까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민영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렸거든요. 투트랙으로 간다. 공산당 산하의 공기업과 민영 벤처기업 투트랙으로 간다고 맨날 프랑스 가고 영국 가서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좀 더 시장화시키고 글로벌화시킨다라고 떠들어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민영 시장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벌써 지금 징조가 드러납니다. 자, 시진핑이 이제 자기의 반대파라고 지목되는 혁명 원로들 있죠. 혁명 원로. 마오쩌둥과 혁명 같이 했던 원로들의 자제들이 이제 중심이 된 태자당. 지금은 이제 장점인 세력으로 이제 보는데, 태자당과 연계된 회사들을 모두
국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안방보험이라는 금융회사를 국영화시켰고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의 4대 재벌, 석유재벌 민간회사 화신에너지까지 이게 등소평의 외손녀 측이 운영한다 그래서 그를 예진미 회장을 구금한 뒤 이 회사의 경영권을 상하이시가 접수했다. 벌써부터 민영기업들을 자기하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황제가 되기도 전인데.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머린 포스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민영기업의 경영권을 접수하는 행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치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 강화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 정권에서 시장경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 싱가폴 정도로 도시국가만 모르겠지만은 중국같이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는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재 정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시진핑 황제 반대 시위를 하는데 몇몇 민영기업 기업주들이 시장이 파괴될까 우려돼서 반운동 세력을 좀 지지한다. 이러면 그거 뺏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그리고 어느 회사의 몇몇 직원이 반 시진핑 좀 운동 세력에 가담돼 있다. 그거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경영권, 인사권에 다 개입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 쪽에서는 경제 성장과 대만과의 합병, 이걸 위해서 황제로 등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이제 중국의 개돼지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이건 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은. 그리고 대만을 합병하는데 황제가 된다? 대만을 합병하려면요, 민주주의 시스템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순응을 해야지, 그래야지 대만을 합병하더라도 중국이 힘을 키워서 이웃나라들을 괴롭히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합병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짓을 해놓고 대만을 어떻게 합병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황제 되는 것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미국도 한번 임기 없애는 거 고려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른바 트럼프 그룹이라는 하나의 재벌의 황제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일을 해보다가 백악관 돌아서 일을 해버리면은 이건 딱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CEO잖아요. CEO. 오너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중국, 북한 상대하려니까 에라이씨 나도 좀 황제 되면 안 되냐. 충분히 저는 시진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시진핑의 황제 등극에 대해서 그건 중국이 알아서 할 바이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영국이나 이쪽 서방에서도 언론들은 비판하지만은 우려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안 되라고 치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실패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만 글로벌 시스템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일단 민간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 회사 뺏길지 모르는데 지금도 뺐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중국 들어가서 초기 투자해가지고 착 하다가 뺏기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뺏기는데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여기에 막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 등소평이 개혁개방하기 시대 전에 완전히 공산당 국영 기업들만 활개치게 되고 민간 기업이 이제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영업 말고는. 자, 그랬을 때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 시진핑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겠냐. 저는 오히려 여기서 시진핑의 이 딜레마가 나온다고 보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꺾였습니다. 꺾였죠. 계속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자본이 투자되면은 일자리 늘어나죠. 일단 그걸로 막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이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 지금 한번 한 2년 전에 크게 위험할 뻔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쏟아부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 6%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많이 떨어졌죠. 이제 두 자리 성장이 안 돼요, 중국이. 근데 그 6%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저거 2%도 안 된다. 막 통계 못 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 내에 이른바 반공산당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자 위구르라든지 내몽골이라든지 언제든지 이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이탈해 버려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지금 세력들이 있거든요. 각각 이 민족들이. 이 체제 붕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대만 통일이 아니라 아예 중화인민공화국이 해체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독재로 묶어버린다. 일단. 독재로 묶어버리면은 중국에서 이른바 지금 중국이 꽤 많은 그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 중국 전 지역에서. 이걸 다 때려잡아버리고 철통같이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체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해체되는 건데 이거를 막으려고 중국 해체를 막다 보면은 경제체제가 더 빨리 무너져가지고 그로 인해 중국이 해체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도 안 말리죠. 제가 말릴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그래 그렇게 가라. 적당하게 민주주의 대충 섞고 시장주의 섞어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라.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평양에 애들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안 먹히면 미국을 속이지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하고 따라가고 김정은과 연방대통이라고 우린 우리대로 간다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정체를 빨리 드러내주는 게 더 안전하지 어정쩡하게 이건 미국과 손잡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핵폭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이 어차피 공산주의 독재국가 본색을 더 드러내서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을 경계하고 야 이거 중국 이번에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당장 이 북핵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거죠.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북핵 문제 해결은. 이렇게 황제가 된다고 설쳐되면서 일단 서방에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서방 전체가 이거 압박 들어오면은 이건 큰일 나니까 자기 해먹느라 정신 없을 때 북한의 김정은 뒷배가 된다고 거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시진핑이. 저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이 문제에 각을 안 세우는 이유가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중국 깨버리는 게 낫고 단기적으로도 김정은 때려 부술 때 시진핑이 황제되는데 약간 좀 툭툭 밀어주고 그 대신에 너 북한 문제 끼어들어오지 마. 아니면은 네가 좀 나서서 우리 도와줘. 김정은이 목줄제. 이렇게 들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별로 그렇게 여기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경우 김정은이 핵이 무서우니까 일단 시진핑한테 맡겨서 북한의 친중 정권이라도 들어서는 게 좋다는 게 우리의 차악의 선택이었거든요. 그게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과 공조해서 문재인이 제끼고 김정은이 무너뜨리고 미국과 함께 자유정권을 북한에 올해 안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진핑은 지금 황제된다고 설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들어온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약점이 잡혀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에 천운이 오는 건지, 결정적인 시점 때 시진핑이 마각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문재인만 드러내면, 그리고 이 내각제 세력까지만 국민이 개헌투표로 분쇄해버리면 너무나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북한의 자유정권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중국 접경지역의 자유정권을 딱 묶어놔버리면요. 중국 동북쪽 흔들리죠. 동북쪽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에서 계속 인도, 베트남하고 치고받고 있고, 중국은 호주가 최근에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도 다 마찬가지인데, 딱 봤을 때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추락만 남았다. 그런 판단들을 다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주가 중국이랑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금 친중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오래 못 갈 텐데 얘네들. 다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내부에서 주로 이 중국과 사업하고 중국과 돈 관계하는 자들의 이 친중 세력도 사실 다 도려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진핑의 독재 정권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줄 서고 거기다가 지지를 하고 국민들을 속인다. 그것까지도 다 드러낼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대한민국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지만 우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오히려 이거는 최악의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 위기는 뭐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문재인이라는 어리버리하나 대통령 뽑아놔서 아베가 다 해버리는 수 있는 일본의 아베가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해상 차단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해상 공세 우리가 해야 되고 북폭도 우리가 미군과 같이 해야 되고 북진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들과 친중파들 때문에 이걸 아베가 다 수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현대 사회에서는 돈줄 다 쥐고 있으면 이게 식민지지 뭡니까? 일본의 자본들이 전부 다 한국 목줄 쥐고 있으면 우리 식민지 되는 거죠. 독도 빼앗기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 하기에 다 달려있고 참 이게 어쩌다가 제가 이런 시대에서 논객으로 활동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제가 역할을 부담하게 되는 일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